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를 20일부터 내달 1일 사이 감행할 것이라고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에 통보했습니다. 미 국무성은 북한 위성 러시아 기술 지원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제공하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든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성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가 임박한 데 대한 본 기자의 질문을 받고 러시아와 북한 간 기술 이전에 대한 우리의 우려도 잘 알려져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제공하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든 간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기술 이전은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려 대변인은 또한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정쟁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튜. 북한과 중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된 군사 또는 인공위성을 이달 중에 발사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위성 발사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기타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잘 알려져 있고요.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제공하는 것인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인지 러시아와 북한 간 기술 이전에 대한 우리의 우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러시아 자체가 투표한 결의안을 포함하여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동맹국과 함께 모니터링하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북러 협력에 동조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기술을 북한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이 매우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NSC 회의를 열고 대응 차원이 돌입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즉각 정찰위성 발사 중단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할 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를 위해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주 춥죠 날씨도. 예, 여기도 서울도 오늘 날씨가 많이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여기도 장갑 끼고 뭐 마스크하고 목도리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많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북한 김정은이 3차 군사정찰 위성이 성공됐다고 자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9.19 합의를 한국에서 일부만 효력 정지를 했는데 뭐 때가 이때다 기다렸다는 듯이 완전 파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걸 호응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한국은 제가 보니까는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그냥 한국군의 사기를 완전히 죽이면서 한국군한테 호통을 치더라고요. 이걸 파기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과 한국의. 지금 뭐 신원식 국방장관이 얘기하듯이 네. 지금 9.19 군사합의 위반을 북한은 3,600번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찰위성 거기 소위 우리를 쳐다보는 이제 망원경을 카메라를 갖다 대고 우리를 감시를 하는데 네. 그러면 9.19 군사합의를 북한에서 파기했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은 다 우리를 정찰 위성으로 다 감시하고 있고 우리는 네. 아무것도 비행 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못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건 북한한테 대한민국을 내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저는 9.19 군사합의 자체가 그렇죠. 여적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행태가 굉장히 잘못된 거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면서 그 9.19 군사합의에 저는 뭐 완전 파기가 맞다고 이래 보는 건데 그게 뭐 우리 잘못 때문에 했다는 건 적반하장식의 얘기는 잘못된 거고 문재인 정권 때 9.19 군사 합의가 거짓 평화쇼고 가짜다라는 부분들이 북한만 이롭게 해준 거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9.19 군사 합의를 다시 이제 원상 복귀를 해서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우리가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매치할 거냐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더 급선무 내려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그 언론 인터뷰를 봤습니다. 누구라고도 실명을 제가 하겠는데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이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9.19 군사합의는 지금 동안 북한이 평화적으로 아주 사이런트하게 침략도 안 해왔는데 이걸 함으로써 한국의 안보가 아주 걱정된다. 안보를 한다. That's no way. 김병주 의원은요, 군 출신이에요. 어떻게 해서 별을 4개 달았는지 모르지만은요, 이 사람은 순전히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말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어요. 김정은이 바로 그걸 원하거든요. 아니, 우리 군이 하면은 김정은이 대신에 누군가가 꼭 해요. 뭐 그 더불어민주당들이 대변인 역할을. 그걸 원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리처드 롤리스, 미국의 국방부 아태부 차관 CIA 작전 요원인 분이 있어요. 이분과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이에요. 그리고 북한 담당 국가안보 분석가인데, 이분이 둘이서 대담한 걸 제가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9.19 합의는 이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 이전에도 북한이 도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9.19 이후에 도발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야당이 말한 것은. 그리고 9.19 군사 합의의 파기는 상당히 한국에서 전술적 판단으로서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9.19 합의 때문에 도발이 없고 마치 평화가 있었다는 민주당 한국의 그러니까 오포지션 파티의 주장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 말이. 그래서 그런 말이 맞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 전술적 판단 아래에서 우리가 오히려 노예가 되고 있었지 않느냐. 그거를 이번에 이후로 자기들이 도발하지 않습니까? 군사 정찰 위성. 그거는 온 세계가 다 아는 그 도발인데 이거를 함으로써 완전히 파기된 거는 이건 타당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이거 외에 북한이 테이블에 나와서 다른 합의를 한다 하면은 완전한 북한은 또 그 합의를 깰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합의라는 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합의 지나지 할 게 없는. 그러면 야당들이 왜 이렇게 맨날 나오는데 막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국에 지금 국회의원. 뭐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자꾸 작아지는데 문제는 이 도발 문제는 우리는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공격을 중심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방어가 아니고 공격 중심으로 침략 전쟁 중심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뭐 북한 핵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그 평화쇼나 9.19 군사합의나 이런 모든 것이 북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북한한테 시간을 벌어주고 결국은 군사 정찰 유산까지 쏴가지고 한반도를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게 우리는
불과 휴전선에서 서울까지가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평양까지 한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군사적인, 정보, 도발의 그 징후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방적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군사합의 자체가 형평성이 무너졌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북한한테 안방을 내준 격이 되기 Right. 때문에 어쨌든 이 군사 합의가 파기되고 그 대신에 그거에 합당한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감지하는 그런 공중 감시 혹은 비행구역 금지에 대한 해제, 그다음에 GP 철수해버린 GP를 다시 그렇죠. 복원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원상태로 복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를 그렇죠. 위험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이번에 절실하게 나타났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19 군사 합의는요, 핵과 미사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냥 껍데기 합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 정찰기도 가까이 갈 수 없다. 눈을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정찰을 못하게 만드는 건데, 김병주 의원은 또 안보를 더 악화하게 만들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니 사일러, 그 북한 당당 한반도 안보국장 백악관 NSC의 그 전 수석이었는데 그분과 CIA 작전 요원이신 롤리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잘 집어내더라요. 9.19 군사 합의 정지함으로써 한국이 안보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한국이 안보를 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는 눈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근데 이 양반들은 양반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나라가 무슨 후진국이 됐다는데 우리가 문재인 때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빨갱이 나라가 돼가고 있었잖아요. 공산주의 나라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새빨개졌지. 예, 계속 빨개져 가고 있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김정은이 손에 들어가서 전부 다 조바심하고 살았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후진국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나발 불고 돌아다니면 국민들한테 손해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부산에 엑스포도 해야 되고, 나라의 건전성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입으로 전부 나라를, 격추시키고 있는 이런 놈의 야당 의원들, 이 국회의원도 아니니, 다 배치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 앞으로 이게 절대 이 사람도 뽑아주면 안 돼요. 나라 걱정이 돼서.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올드보이들이요, 국가안보 올드보이들이 다 나섰습니다. 그 양반들이 다 노하우를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라는 젊은 애들한테 총알 매가지고 총조 갖고 싸매라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뒤에서 딱 받쳐주는 올드보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윤석열 정부도 이제 영국 방문, 귀빈 방문, 국빈 방문 돌아오자마자 그 국정원장 그다음에 국정을 1, 2차장을 경질을 했지 않습니까? 잘하셨어요. 이게 국가안보나 정보의 최고의 기관인 국정원이 내부적인 문제가 자꾸 틈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경질을 잘한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고 한반도의 그 안보 문제가 굉장히 위급하게 돌아가는데 최고의 국정 물론 뭐 간첩 잡는 그런 그 일들을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에서 다 경찰로 넘겨가지고 국정원이 상당히 그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은 그래도 국정원 내부에 그 국정원장하고 1차장의 그런 다툼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로 봐서 되게 볼썽싸납고 그 불안하단 모르겠네. 말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전격적으로 1, 2차장하고 국정원장을 경질한 것은 굉장히 국민들로 봐서는 잘한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그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을 보다시피 우리도 어떤 형태의 북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징후가 있을 그렇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은 서울과 북한 군사 접경 지역이 이렇게 가까운 상황에서는 미리
그 징후를 그 예측을 하고 그 감시를 통해서 잡아내가지고 그것을 초토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우리가 방황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그렇죠. 문제는 누가 뭐라 해도 민주당이 당위성이 없는 거예요. 음.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뭐 지금 민주당이 저래 얘기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터지면 그때 민주당이 다 책임질 건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5년 동안에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끌고 왔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정은과의 합의는요, 의미가 없어요. 지 기분대로 하잖아요. 김정은이 기분대로 그냥 한번 때리고 싶으면 치고 그러는데 무슨 놈의 합의가 지금 필요합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이스라엘 모사드가 놓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국정원장이 난 지금 국정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너무 사일런트 해가지고 이놈 뭘 아는지 모르겠는데 모사드가 큰 실수가 바로 그 점이었어요. 모사드가 세계에 제일 강하다고 했는데 강한 데는 끝발만 내고 있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 이래가지고 정보 수집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특히 내부 정보, 이제 국정원이란 것은 내부 정보를 하면 안 되지만 해외 정보에 눈을 떠야 되거든요. 해외 정보에 많은.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가 쳐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나라에서 그 정보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마스가 곧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게 무시해버린 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코웃음 친 거예요. 우리를 감히 우리를 함부로 하겠어? No way. 재수가 없으려면은요, 뒤로 넓어져도 코가 깨지고, 개미한테도 물러서 다 죽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면 국가의 안보를 갖다가 아무나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아주 대체인지 한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스라엘도 뭐 총리 교체가 잦고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기고 시위를 하고 뭐 이런 와중에서 터졌고 하나는 이제 뭐 AI라든지 기기를 가지고 아이언돔 이런 걸 가지고 방어를 철저하게 했다 하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정보라는 게 사람의 휴민트가 다 이제 그 끊치고 이런 상태. 지금은 이스라엘보다도 한국이 더 위험하잖아요. 좌파 당연하죠. 정권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휴민트도 다 사라지고 정보의 능력이 북한에 의해서 굉장히 침식당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군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자꾸 휘말리지 말고 군 본연의 국가의 안보,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에 철저하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NIS 내셔널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그 CIA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요. 국가정보원장이라는 것이 무슨 정치에 개입하고 뭐 외교에 개입하고 군에 개입한 게 아니라 그 본연의 독립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오직에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서 선택받는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상당히 이게 괴로운 직책인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도 그 분야를 하면 상당히 잘하실 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저는 면에서. 뭐 국회의원 할 때도 정보위 간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의 안보 문제라든지 정보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섭렵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음, 이러한 국정원의 기능을 거의 마비시켜 버리고 음, 그 대북 관련 휴민트들이 다 정리가 되고 또 음, 좌파들에 의해서 국정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노출돼 버리는 음. 또 간첩 잡는 그러한 일들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기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이번에 그 북한의 러시아의 이런 기술을 받아가지고 군사 정찰 유성을 이제 성공에 띄었다는데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 무너뜨린 국가 안보, 정보
그다음에 군사 대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다. 윤석열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을 세우고 왜냐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가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왜 또 중국이 삐그덕하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가요? 뭐, 중국에 뭔 섭섭한 일을 했다고 이러는데, 중국이 원래 그런 인간들이에요. 중국하고 북한은요, 제가 회담을 많이 가봤지만요, 수 틀리면은 일어나 가버려요. 이런 외교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거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이 인간들은. 이것들은요, 그 국가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소위 말하는 이 적성 국가의 인간들의 그 소위 말하는 이 테이블에서 협상이란 것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나무인이 중국의 아나무인. 전략이라는 게 예, 그동안 우리 봤다시피 중국이 미국하고 좀 가까이 되면은 한국을 좀 배제하고 그렇지. 한국에 더 압박을 아하, 넣습니다. 또 맞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자꾸 견제를 하면 또 한국이 필요해서 예, 손을 내밀고 예, 예. 막 반복적인 외교적인 행태들을 하고 있잖아요. 음흠. 우리 외교 라인들 그런 걸 잘 알고 거기에 그렇죠. 대처를 해야 된다. 이제 뭐 한중일 뭐 정상회담도 내년에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고 이러 있는데 문제는 중국의 그 한국에 대한 무례한 행동, 무리한, 예. 또 외교적인 결례, 또 사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경제적 보복, 뭐 이런 부분들, 또 그렇죠. 중국 공산주의 국가라서 혐한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한 중국의 행태를 우리가 이제 수십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중국이 한국하고도 한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한국하고 멀리 하려니까 조금 껄끄럽고 또 너무 가까이 하려니까 미국하고 관계가 있고 이런 입장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외교 라인들이 잘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처를 잘 하면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한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항상 중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나마도 저기 우리가 사드 첫 번째 배치했을 때 얼마나 하드타임 좋지 않습니까? 경제적 압박과 뭐 이런 것들이 외교적 압박과 그나마도 지금은 미국하고 이렇게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거를 지금 저기 그거 돼서 다운돼 가지고 그나마도 우리가 삼각동맹 문재인 때 삼불 정책을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유명무실해졌지 않습니까? 사드도 뭐 그대로 해가지고 있고 지금 또 소위 말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얼마나 지금 진하게 엮여져 따지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지금 롯데그룹이 사드 부지를 제공해 줘가지고 결국은 중국에서 롯데가 사업을 다 접고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사업 접고 철수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들의 롯데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한 용기를 내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좌파 정권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우파에서는 롯데의 그러한 헌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제 다시 또 정찰 위성으로 돌아가세요. 정찰 위성이 지금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게 굴한지 진짜 사진을 보여주는 건지 이것도 지금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전문가들은요, 그 사진을 찍기까지는 물론 이제 궤도는 진입을 했는데 기능을 완전히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뭐 정찰에서 근데 이제 쏘자마자 아무튼 이틀 만에 미국, 뭐 괌 사진 찍었다 그러고 북한이 사진을 봤다고 발표를 하니까 언젠가는 그 사진에 대한 그런 걸 발표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 해상도가 어느 정도로 뭐 1m가 되는지, 안 그러면은 뭐 3m가 되는지, 10cm가 되는지, 그거는 이제 봐야 알지만은 결국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으면은 작년 그 카메라, 해상도는 점점 발전해 갈 거다. 이래 보는 거죠. 그, 그래서 우선은 궤도 진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단히 경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해상도가 낮더라도 대한민국을 북한이 유성 군사 위성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경계심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은 영어로 말하면 어포지션 파티들은 어찌하여 북한이 하는 것은 한 번도 규탄도 하지 않고 타도는 하지 않고 어찌하여 맨날 군부 보고 나무라고 군만 잘못됐다 그러고 여당만 잘못됐다 그러고 이게 이래가지고 무슨 국가 안보를 지키며 국민을 갖다가 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민주당이 뭐 주사파들 386 운동권들이 지금도 주축 세력들이 돼가 있기 때문에 반미전선 혹은 또 친북 친중 정책의 변화는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뭐 야당이라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걱정되게 만드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그러한 친중 친북 행각에 대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로서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인발부돼서 지금 얼마나 국가 손실 돈이 다 글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이 국가 안보의 최대의 지금 저기 우선순위거든요. 지금 그 시즌에 지금 한국도 지금 국가 안보의 최대의 위기 시즌에 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이 5차례나 더 이제 위성을 아마 발사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핵 전쟁을 할 수 있는 그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게 탑재되면은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결국은 전술 핵 배치 얘기가 슬슬 나왔는데 결국에는 미국은요 전술 핵 배치가 아니라도 우리 완전히 지켜준다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전술 핵이 있으나 없으나 자 그렇게 되면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근데 갖다 놓으면 되고 그거를 이제 그 비용은 한국이 대기만 되면 되고 그 저장소를 어디다 놓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지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한이 이제 이거를 북한이 이것만 심어주면 돼요. 네가 핵만 쐈다면은 너 죽을 줄 알아라. 그것만 자꾸 심어주면 그게 지금 뭐 소련도 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핵 얘기를 하지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북한이 저게 이제 자기들이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더하고 김정은 정권이 위기가 가면은 이게 돌발적인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불안정한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Right.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북핵 폐기의 기조는 보지 말고 북한의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 있는 이 방어가 도둑 한 명을 옛날에 그랬잖아요. 순사 10명이 못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공격을 하려는 북한을 잡기는 힘들어요. 단지 하나 우리가 철두철미한 이제 기계적인 방어 또는 사람에 의한 방어 뭐 이러한 정보들을 다 제대로 해서 그런 정보기관이 정신을 좀 차리고 윤석열 정권이 바뀐 지가 1년 6개월이 됐는데도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아직도 득세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군도 부분에 그렇고요. 있어서는 예. 철저하게 격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맞습니다. 전에 우리가 대표님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요소에 문재인이가 심어놓는 이 인간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빨리 청소를 좀 해야 되겠고요. 자,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의 마지막 편으로 돌아갔어요. 나흘간의 휴전을 했지 않습니까? 인질 석방으로. 그게 이제 내일입니다. 여기 날짜로. 여기는 일요일이니까. 내일 월요일 날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재공격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뿌리를 뽑아 너희가 한 번 건드리면 우리가 10배, 100배 갚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무슨 연평도에 북한이 했을 때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 국방장관이 지휘소까지 그냥 다 그거 해라는 명령을 내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한 번 하면 우리는 10배, 100배 갚아준다는 그 원리 원칙을 그대로 따라서 나흘간의 휴전이 끝나면 또 시작할 것이다. 지금 만일에 이 뿌리를 안 뽑으면요 하마스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애를 먹일 것이니까 지금 인질 석방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나마도 하마스가 인질 석방에 대해서
이게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건데,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러시아가 다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미국이 가고 독일이 그 무기 지원을 좀 감축하자 이렇게 해서 대강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가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잘못 나온 얘기라고요. 그것이 잘못 나가고 러시아가 오히려 막 더 신나게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지금 떠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리듀스드 무기 하려면은 지도세대 없이 말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을 한번 살짝 거쳐갖고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는 거예요. 무기를. 그 판에 지금 러시아는 그냥 신나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키우를.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불가능할 거라고 하죠. 이번 겨울이 고비인데, 더 문제는 이 고비에 북한이 지금 어떻게 나올 건가,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신중히 들여다봐야 되고, 나도 조금 전에 누구랑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꾸 내가 주입식을 주니까는, 제니박은 우리가 지금 한반도 문제 지금 신경 안 쓸까봐 어지간하게 그냥 푸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으로 봐서는 지금 뭐 양쪽의 전쟁을 치르니까 그렇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막 지속적으로 미국 바이든 정부에다 지속적으로 한반도도 위험 선상에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건강하시고, 이 추운 날씨에, 자, 힘내시고, 파이팅! 파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